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단어는 부정어예요. 부정어는 영어에서 no, not 이렇게 아니다,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부정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 배우게 될 부정어는 금이라는 뜻이에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못하게 하다, 금하다, prohibit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에요. 금지, 그래서 여러분 금이 들어간 단어 첫 번째는 금지예요. 자, 금지는 여러분이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못하게 하다, ban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못하게 하다, 하지 말게 하다라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통행금지예요. 통행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런 것을 통행이라고 해요. 어디를 왔다 갔다 할까요? 네, 여러분 학교의 복도에서 그리고 길에서 네, 이런 곳에서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가고 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통행 금지하면 이쪽으로 가지 마세요.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길에서 통행 금지라는 단어를 봤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왜요? 아마 거기에서 공사 언더 컨스트럭션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어서 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통행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요즘에 여러분 각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위험해요 해서 나라에서 여러분 많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집에 계세요. 사무실에 그냥 계세요 할 때 통행 금지를 시켰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판매 금지. 네, 판매라는 말은 어떤 것을 팔다, 물건을 사고 팔다 하는 것을 판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물건을 파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팔지 마세요 할 때 우리가 판매 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그 물건이 나쁜 물건이거나 아니면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팔면 안 되겠어요 해서 정부에서 판매 금지를 시켰어요. 넌 외출 금지야. 네, 이거 한국 드라마에서 가끔 무서운 아빠가 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네, 여러분 외출할 때, 자, 여러분이 이제 외출이라는 단어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는 밖이라는 뜻이고 출은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출은 집 밖에 나가다. 그럴 때 우리가 외출하는데 그것을 금지시켰어요. 아마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안 돼요 할 때 외출 금지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렇게 지금 코로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집에 계세요. 사무실에 계세요 할 때도 외출 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체벌은 1987년에 법령으로 금지되었다. 체벌은 네, 이렇게 벌을 주는 건데 때리는 거예요. 체벌할 때 우리의 몸을 때리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선생님이 부모님이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벌을 주려고 때리는 것을 체벌이라고 하고 법령은 법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때려서 벌을 주는 것은 1987년에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할 때 금지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핵실험 금지 조약. 네, 핵은 뉴클리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핵으로 폭탄을 만들거나 미사일을 만들거나 할 때 실험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 나라들이 우리 이거 너무 위험해. 우리 이거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나라들 사이에 약속하는 것을 조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핵실험 금지 조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연. 여러분 이제 금연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금연석 하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자석, 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연석은 보통 식당이나 카페에서 담배를 싫어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네, 그러한 자리를 특별히 금연석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서 금연석이 있을까요? 네, 영화관, 버스, 기차, 지하철, 비행기, 네, 이런 곳에서 모든 좌석이 금연석이에요. 금연을 결심하다. 네, 제가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금연을 결심했어요. 라고 말해요. 고객분들께서는 금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님께서는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주. 금주는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는 우리가 말하는 술이에요. 그래서 소주, 양주, 맥주, 포도주, 네, 이렇게 술 이름 다음에 주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가 술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죠. 자, 그러면 금주 하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주 중입니다 하면 저는 지금 술을 안 마시고 있어요. 술을 끊었어요. 라고 말해요. 그는 2달 전부터 금주하고 있다. 그는 2달 전부터 술을 안 마시고 있다. 술을 끊고 있다. 라고 말해요. 의사가 나에게 금주를 명령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파요. 그래서 의사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금주하세요. 하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금식. 네, 여러분, 이제 금식은 잘 아시겠죠? 먹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금식은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냐 하면 이렇게 이슬람교에서 라마단 기간 동안에 밥을 먹지 않고 네, 기도를 하거나 네, 그 코란을 읽거나 이렇게 종교를 더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고자 할 때 금식을 하지요. 네, 그럴 때 사용하고 또 병원에서 아픈 사람, 환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밥을 먹지 말아야 할 때 금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단어는 보통 이렇게 이슬람교나 기독교, 카톨릭에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불교에서 종교에서 종교 생활을 위해서 밥을 안 먹을 때 금식 사용하고 또 병원에서 환자들 건강을 위해서 밥을 안 먹을 때 사용해요. 그래서 금식은 종교나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이 환자는 방금 수술을 해서 밥을 드시면 안 돼요 할 때 그 환자 침대에 금식하고 이렇게 써놔요. 이 환자는 밥을 먹으면 안 돼요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배울 2번째 단어는 미예요. 미는 아직 아니다, not yet 그런 뜻이에요. 미래. 그래서 처음 배울 단어가 미래예요. 자, 미래할 때 레는 내일이라는 단어의 내와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레는 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일은 이제 앞으로 올 날이라는 뜻이에요. The day to come 이라는 뜻이에요. 내일이라는 단어가 재미있죠? 자, 그런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것은 미래가 되겠죠? 네. 그래서 future yet to come 이란 뜻이에요.
미지, 미지할 때 지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식, 지혜, 네, 이런 것의 지자가 바로 알다, know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미지하면 아직 알지 못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지의 세계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같아요. 미지의 세계, 아직 모르는 세계,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세계. 자, 그래서 오른쪽에 선생님이 우주 유니버스 사진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미지의 세계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미지의 세계가 뭐가 있을까요? 우주도 있고, 네, 우리 사람 몸, 인체, 바디예요. 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사람의 몸, 인간의 몸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모르겠어요 할 때 미지의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미지의 세계는 네, 많은 그 박테리아 네, 그런 것도 있고 많은 또 바다 깊은 바닷속 우리가 그곳에는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 세계지요. 그럴 때 우리가 미지의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네, 우리가 잘 모르면 많은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미지의 세계, 미지의 것.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주를 볼 때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 그런 게 생기게 되죠. 또 우리가 죽음. 죽은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네, 아무도 몰라요. 물론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것 때문에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종류의 일은 우리에게 미지의 영역이다. 네, 영역은 territory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그런 분야예요. 모르는 그런 일들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미지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해요. 미지수? 네, 그러면 여러분, 수는 숫자라는 뜻이에요. 미지수니까 알지 못하는 수.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것을 잘 모르는, 우리 그 수학에서 x, y 이야기할 때, 네, 그 x, y가 미지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를 때 어떤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 우리가 그건 미지수예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 미지수 x, y의 값을 구하시오. 네, 이거 수학, 산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학교에서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셨죠? 네, x 더하기 y는 이런 문제를 미지수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그 시합은 승패가 완전 미지수다. 네, 시합이 있어요. 그런데 이기다, 패, 지다. 네, 그 시합에서 누가 이길지, 누가 질지 아무도 몰라요 할 때 미지수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감독으로 성공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가 감독으로 어떤 그 영화 감독 아니면 축구 선수, 축구 시합 감독으로 그가 성공할지, 성공 안 할지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할 때는 아직 미지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때 미지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지금 우리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금방 끝날지 아니면 오래 갈지, 오랜 후에 끝날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러면 이럴 때 미지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직 미지수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성년?
네, 여러분, 성년하면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다 완성된 사람, 다 자란 사람, grown up 한 사람, adult,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미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사람. 그러면 누구겠어요? 네, 청소년이겠죠. underage, minorit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성년자, 아직 어린 사람,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8살 이하의 사람, 네, 고등학생까지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아직 미성년이에요. 저는 아직 청소년이에요. 저는 아직 어른이 아니에요. 라는 뜻이에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것은 불법이다. 네, 법 하면 law예요. 그런데 불법 하면 그 law를 어기는 거예요. break the law 해서 illegal이라는 뜻이에요. 자, 청소년에게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담배를 팔면 그것은 불법이에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성년자에게 담배도 팔면 안 되고 또 술도 마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운전도 그렇고. 네, 그럴 때 불법이에요라고 말을 하면 돼요. 미만, 미만 할 때 만은 꽉 차다, full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족하면 full, 내가 원하는 게 다 꽉 찼어요 해서 satisfy가 되고 불만은 아직 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complain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만은 아직 그 어떤 정도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아직 그 어떤 정도의 어떤 그 선에 이르지 않았다. 아직 차지 않았다. not full, not filled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만은 보통 숫자하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18세 미만 출입 금지. 네, 18세가 아직 full 되지 않았어요. 18세가 아직 안 됐어요 할 때 18세 미만 출입 금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8살 되기 전의 사람, 17살까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라는 뜻이에요. 또 1,000원 미만. 네, 여기 1,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미만이에요. 그러면 1,000원이 안 되는 가격, 돈이에요. 그러면 999원이 되겠죠? 네, 친구하고 서로 선물하는 게임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선물이 너무 비싸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1,000원 미만으로 하자 하면 1,0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하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또 돈 이야기할 때, 돈이, 월급이 얼마예요? 아, 얼마 없어요. 얼마 안 돼요. 100만 원 미만이에요. 하면, 제 월급은 100만 원이 아직 안 돼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강우량이 평균 미만이었다라고 말해요. 강우량. 네, 비가 온 양이에요. 그래서 the quantity of rainfall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평균 하면 average. 자, 매년 이번 달에는 비가 이렇게 왔어요. 평균적으로 이만큼 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달에는 그 비가 많이 어, 오지 않았어요. 비가 적게 왔어요. 평균 미만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난달에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4% 미만을 유지했다. 네, 인플레이션 할 때 4% 미만하면 4%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99% 하고 이렇게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만은 보통 숫자하고 같이 사용하고 그 숫자가 아직 안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련. 네, 여러분, 그냥 미련은 그냥 이렇게 단어를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련, 연연하다라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해서 아직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은 아직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있어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졌으면 이제 그 마음을 끊어야 돼요. 그 마음이 이제 없어야 돼요.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 여자에게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다. 아직 그 마음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자리에 미련이 있다. 네, 그는 아직 이제 그 자리를 얻고 싶었어요. 그 자리를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도 계속 마음에 그것을 갖고 싶어요. 그 갖고 싶었는데 하고 그 자리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리에 미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난 더 이상 그것에 미련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이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끝났어요. 끝났는데 계속 거기에 마음이 있고 신경이 쓰이고 그 생각이 계속 날 때 그러한 것을 미련이라고 이야기해요. 미숙 미숙할 때 숙은 우리가 익숙하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익숙하다 아시죠? 어떤 환경에 익숙해지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굉장히 스킬풀해졌어요. 그런데 미숙하니까 아직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았어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스킬, 어떤 기술적인 일에 있어서 내가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 일을 잘 못해요 할 때 우리가 미숙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녀는 운전이 미숙하다. 이제 운전을 배웠어요. 그런데 아직 거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운전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미숙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운전하는 기술, 운전하는 스킬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아직 이 일에 미숙하다. 네, 그가 그 일을 하는데 익숙해져야 돼요. 스킬풀 해야 되는데 아직 미숙하다. 그래서 일을 잘 못해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아직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익숙하지 않아서 계속 일을 잘 못하면서 실수를 많이 했나 봐요. 실수하고 나서 이렇게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할 때 이렇게 말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미숙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익숙하지 않아서 계속 실수를 하거나 일을 잘 못할 때 미숙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미성숙? 성숙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굉장히 성숙하다. 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네,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깊게 생각할 줄 안다는 뜻이에요. 머추어라는 뜻이에요. 보통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성숙해요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미성숙하니까 아직 성숙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성숙한 행동을 하다. 네, 너무 버릇없이 예의 없이 그렇게 행동을 했나 봐요. 그럴 때 미성숙한 행동을 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넌 정말 미성숙해. 진짜로 좀 철 좀 들어라. 네, 여러분. 성숙하다라는 말, 같은 말로 우리가 스포큰 랭귀지, 구어에서 철이 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철 들었네, 철 들었네라는 말은 grown up. 다 자랐네, 다 컸네, 이렇게 엄마 생각도 해주고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철이 안 들었어요. 그 말은 미성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넌 너무 철이 없어. 철 좀 들어. grown up, grow up. 이런 그런 뜻이에요. 많은 성인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미성숙하다. 네, 맞아요. 어른들은 다 이제 성숙한 것 같아요.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른들도 감정적으로 네,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미성숙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완성? 완성은 다 이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다 했어요. 다 만들었어요. 그럴 때 완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이 숙제를 했어요. 숙제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숙제를 열심히 해서 드디어 숙제가 끝났어요. 완성, 선생님 다 했어요. 완성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미완성 하니까 다 아직 안 끝났어요. 다 아직 안 만들었어요. 라는 뜻이에요.
아직 미완성입니다. 자, 또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이거 다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다 안 만들었어요. 라는 말을 어려운 단어로 아직 미완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보고서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네, 보고서를 다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보고서를 아직도 쓰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인생은 미완성.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은 늘 미완성, 끝나지 않았어요. 다 만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한국 노래에 옛날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노래를 아주 좋아해요. 미정, 정은 정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나 결정했어. 그거 정해졌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자, 그런데 미정하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 결정 안 했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라는 말을 어려운 단어로 미정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미정이다. 네, 모든 것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 미정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계획은 아직 미정이에요. 자, 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해야 하는데 아직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한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계획이 아직 미정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월드컵 개최지는 여전히 미정이다. 네, 월드컵 개최하다라는 말은 hold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개최지 하니까 여러분, 지 이제 보시면 뭔지 아시겠죠? 개최하는 곳, 개최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자, 어디에서 월드컵을 열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야기할 때 월드컵 개최지는 여전히 아직 미정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세종학당에 아니면 학교에 선생님 우리 개학 언제 해요? 우리 수업 언제 시작해요? 우리 언제 방학이에요? 우리 그 행사 언제 해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할 때, 물론 말로 할 때는 결정이 안 됐어요 라고 말하지만, 네, 죄송합니다. 아직 미정이에요 라고 말하면, 네, 아직 잘 몰라요 라는 뜻이에요. 미혼, 미혼할 때 혼은 결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미혼은 네,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직 싱글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0대 미혼 여성이 막 어떻게 됐어요 하고 뉴스나 아니면 신문에 날 거예요. 여러분 20대 미혼 여성 20대는 20살부터 29살까지 미혼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미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미혼이에요 할 때 저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저는 싱글이에요 할 때 저는 미혼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기혼인가요? 미혼인가요? 이때 기는 벌써 이미라는 뜻이에요. 이미 결혼했어요 할 때 기혼이에요 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기혼이에요, 미혼이에요 라는 말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한국에서 서류를 쓸 때 많은 서류에 기혼, 미혼 이런 것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결혼했으면 기혼에 체크, 결혼하지 않고 아직 싱글이면 미혼에 여러분이 이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미혼모. 네, 이때 모는 엄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에서 가끔 어머니를 이야기할 때 모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자, 그러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엄마라는 뜻이에요. 엄마니까 아기가 있다라는 뜻이죠. 결혼을 안 했지만 이미 아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미혼모라고 이야기해요. 싱글 머더라는 뜻이에요.
미망인, 미망인 할 때 망은 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다라는 말을 어려운 단어로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할 때 망을 여기에 쓴 거예요. 그러면 미망인은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widow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생활에서는 과부라고 이야기해요. 미망인이 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왜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을 위도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남편이 죽으면 부인도 따라서 죽는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남편은 죽었는데 이 여자는 아직 안 죽었어요. 안 죽은 사람이에요. 라는 뜻으로 미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대요. 조금 불공평하지요. 조금 안 좋은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미망인, 그래서 아직 안 죽은 사람, 남편은 죽었는데 아직 안 죽은 사람 해서 미망인이 조금 안 좋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미망인 하면 굉장히 좋은 뜻으로 아주 좋은 의미의 단어로 이렇게 과부, 남편이 죽은 여자를 이렇게 높여서 존중해주는 말로 쓸 때 미망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미망인이 되다 하면 남편이 죽었어요 라는 뜻이에요. 전쟁 미망인 하면 전쟁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전쟁 미망인이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저기 계신 분은 김 장관 미망인이십니다. 네, 김 장관, 미니스터, 남편이 장관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와이프, 부인을 김 장관 미망인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부, 네, 여러분, 부도 무엇 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부는 읽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자, 이런 한자를 우리가 읽을 때 두 가지로 읽어요. 자, 부라는 이 단어 뒤에 드, 즈라는 이런 발음이 오면 그때 이 한자를 부라고 읽어요. 자, 여러분 밑에 단어를 보세요. 부동산. 네, 두 번째 단어가 드예요. 드기 때문에 이것을 불이라고 안 읽고 부라고 읽고, 부정 할 때도 즈예요. 두 번째 단어가 즈 발음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를 부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부정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단어가 드나 즈가 아니고 다른 자음이에요. 컨서넌트. 다른 자음일 때는 그냥 불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불편, 불쾌 하고 부정. 네, 이때 정은 올바르다, honest, right, 정직, 공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정은 정직하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옳지 않은 행위, 옳지 않은 행동을 부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부정행위 하지 마세요. 자, 행위라는 말은 행동, behavior라는 뜻이에요. 부정행위라고 하면 시험 볼 때 우리 이거 치팅 하죠. no cheating 할 때 부정행위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부정행위는 시험 볼 때 다른 사람 것을 이렇게 보는 거, 치팅을 부정행위,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을 해요. 자, 영어에서는 치팅이라고 말하지만 한국에서는 컨닝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한국 사람이 만든 영어예요. 콩글리시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시험 볼 때 컨닝 하지 마세요. 부정행위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컨닝이 교활하다라는 뜻인데 치팅하는 것은 커닝하다, 교활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컨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주장. 어떤 주장,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다고, dishonest 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장에 들어갔다. 직장에 들어갈 때 시험도 보고 인터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회사에 들어갔나 봐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돈을 주거나 아니면 브라이브, 뇌물을 썼거나 다른 옳지 않은 방법, 나쁜 방법으로 그 직장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들은 거리에서 부정하게 돈을 벌어먹고 산다. 네, 거리에서, 길에서 뭔가 나쁜 것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부동산, 부동산 할 때 여러분 동은 움직이다, 운동, 동작이라는 뜻이고 산은 재산이란 뜻이에요. asset, property.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건물, 빌딩, 집, 토지, 땅 이런 것들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재산, 이러한 돈들을 부동산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움직이는 돈은 움직이는 재산은 뭐가 있을까요? 뭐 돈, 금, 뭐 이런 거, 주식 이런 게 움직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그냥 어, 동산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은 움직이는 재산들이에요. 그런데 움직일 수 없는 재산들,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해요. 부동산 중개인, 네, 에이전트, 중개인이에요. 자, 여기 두 사람이 집을 사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 사람이 같이 와서 이 집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부동산 거래, 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 그런 것을 거래, 트랜잭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네, 그 사람은 많은 빌딩, 집, 땅이 있나 봐요. 자,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부동산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네, 빌딩을 사서 팔고, 집을 사서 팔고 했나 봐요. 그 부동산으로 많은 돈을 벌었어요라고 이야기해요. 부정확, 정확은 어떤 것이 정확하다, accuracy라는 뜻이에요. 정확해요. 어, 딱 맞아요. 그런데 부정확은 정확하지 않아요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부정확하다. 네, 이 숫자는, 이 계산은, 이 돈은 정확하지 않아요. 부정확해요라고 이야기해요. 발음이 부정확해. 들어봐. 발음이 이상해요 라는 뜻이에요. 뭐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람, 사란 뭐 이렇게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발음이 부정확해 라고 클리어하지 않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정확한 정보, 맞지 않는 정보, 맞지 않는 스펠링, 맞지 않는 판결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률을 부정확하게 예측했다. 네, 조금 어렵지요. 경제 전문가들, 전문가 아시고 경제 성장률,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지 그것을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건데 예측했어요. 그것을 미리 예약했어요. 그것을 예측, 미리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할 때 부정확하게 예측했다라고 말해요. 부족, 족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만족하다. enough, 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족, satisfaction이에요. 그런데 부족하니까 그것이 만족하지 않아요. enough, not enough, 충분하지 않아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자라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책이 모자라요. 학생은 10명인데 책이 9개예요. 그러면 선생님 책이 모자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금 어려운 말로는 선생님 책이 부족해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수면 부족, 네, 잠을 많이 자지 않았어요 라는 뜻이에요. 잠을 하루에 8시간, 7시간 자야 하는데 잠을 5시간밖에 못 잤어요. 수면 부족이에요. 공급 부족. 네, 사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네, 이것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럴 때 공급 부족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사려고 해요. 그런데 마스크가 별로 없어요. 그럴 때
공급 부족이라고 이야기해요. 물 부족, 물이 모자라요. 물이 없어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죠. 그래서 큰일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극히 부족했다. 네, 공간, 스페이스예요. 자, 그런데 공간이 너무 좁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공간이 너무 모자라요.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부족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주의. 자, 주의하다 아시죠? 조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주의는 조심하지 않아서 생긴 그런 일들, 부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운전 부주의. 네, 운전할 때 조심하지 않았어요. 부주의한 운전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부주의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주의로 그랬어요. 네, 제가 그 일을 조심하지 않아서, 집중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걔가 그렇게 부주의해요. 아, 우리 딸이 너무 조심하지 않아요. 덤벙대요. 집중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아, 우리 애가 그렇게 부주의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부주의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 네, 그 사람이 조심하지 않아서 그 일자리를 잃었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부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한자가 불로 어떻게 발음될 때, 자, 이렇게 불로 발음될 때는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자,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1번째 부정어, 금, 미, 부 배웠어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